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7장으로 경매 투자는 썩은 사과 골라 담기라는 이제 주제로 한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이론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한 거는 1994년에 이제 경기도 성남에 있었던 대생상호 신용금고라는 이제 신용금고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경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채권 공부도 하고 채권 공부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경매는 정통으로 배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시작했던 이제 경매 공부가 이제 어느덧 이제 평생 직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즘 시중에 굉장히 많은 경매 관련 책들, 이제 이렇게 얼마를 벌었다,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책이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경매책을 한 60여 권을 썼습니다. 60여 권을 쓴 사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경매 관련 책으로는 저만큼 많이 쓴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석사 논문도 경매 관련이 논문 주제였고, 이제 박사 과정에 박사 논문도 주제가 경매였습니다. 특히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 부실채권 회수 실태에 관한 연구를 이제 해서 강원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2008년 여름학기에 받았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어 버렸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제가 경매를 처음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당시에 소송법에 의한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공부 말고 저도 이제 시중에 써놓은 책 같은 경우를 이제 책을 팔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경매를, 그러니까 일반 재테크화 시키는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1996년에 매일경제 기자였던, 당시에 매일경제 신문사 기자셨던 강영구 기자님이 쓴 어떤 책이 있었냐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라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96년에 이제 우연히 사보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라는, 지금 보면 참 내용이, 좀 이 기자님한테는 죄송한데 내용이 별거 없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 경매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96년 강영구 기자가 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경매 관련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경매를 재테크로 공부할 수 있는 안내서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물론 이제 책은 이미 절판되었고, 도서관에 가면 가끔 빌려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중고책 매장에, 서점에 가면, 코너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본다 하셔도 지금 기준으로는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한번 기념비적으로 읽어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책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이제 이게 전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어쨌든 제가 96년에 이 책을 사봤을 때 지금도 이제 무릎을 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경매는 결국 부동산 경매는 썩은 사과 골라 담기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고서 제가 아마 경매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아마 시금석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경매는 썩은 사과 골라 담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강영구 기자님이 쓴 이 책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세요. 어떠냐면, 어떤 사과를 한번 보자세요. 사과. 처음에 이제
어떤 사과 광주리에 이런 사과가 하나 있었다. 두 번째 사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 이렇게 세 종류의 사과가 있는데, 첫 번째 사과는 일반 밋밋한 사과. 두 번째 사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과 중 일부가 요만큼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빨간 침묵 빗금 부분이 일부 상원 사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과는 어쩌냐면 사과 전체가 어떻다는 얘기일 것 같으세요? 몽땅 썩은 사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과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사과는 뭐냐면 결국 이제 경매 물건이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경매 물건에 보면 이제 뭐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퉁퉁 많다세요. 그러니까 이 밋밋한 사과는 그냥 정상적인 사과.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런 물건을 영찰하는 사람 누구다? 말씀드렸던 이제 병아리 투자자나 이제 삼계탕 수준의 이제 경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주로 응찰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밋밋한 사과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라는 요 책에는 이제 이렇게 세 부지로 나눠만 놓으셨지 강영구 기자님이 밑에 부분은 이제 제가 요 책을 바탕으로 읽고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부터는 밋밋한 투자는 뭐냐면 이게 일단 뭐가 어떨 것 같아요? 특징이 경쟁률이 아주 높다세요. 그죠? 경쟁률이 높다. 그 다음에 뭐도 높다? 낙찰가율도 높다. 그 다음에 뭐는 낮다? 수익률은 낮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모두 제거해야 될 부분이 없으니까 경매 물건이 주는 위험 부담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세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부 상환사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몽땅 썩은 사과는 응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상환사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썩은 사과 골라담기라는 말은 이 썩은 사과를 골라담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 뭐 하겠어요? 뭐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도시에 살면서 돼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뭐 살면서 돼지 줄 일도 없고 천상 이 부분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 몽땅 썩은 사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하자다 그 얘기세요. 경매 물건에 붙어 있는 하자. 그러니까 어떤 하자?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들어있는 경매 물건은 응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래서 몽땅 썩은 사과에는 뭐가 있다? 이거는 경매 투자자가 경매 낙찰자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치유할 수 없는 하자들이 있다 그 얘기세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라든지 선순위로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응찰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상 이 부분의 물건까지를 우리가 이제 도전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시 강영구 기자가 하셨던 얘기인데 뭐냐면 사과를 사요. 샀는데 사과가 일부 상에 있으면 전체 사과 중 일부가 상에 있으면 정상적인 사과를 한 개당 1,000원에 팝니다 하면 이 사과는 한 200원이나 300원 정도만 주면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자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썩은 사과론의 핵심이 그거세요. 사과를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 이 빗금 처진 이 빗금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를 잘 보시면 뭐라는 얘기냐면 하자였다 그 얘기세요. 그죠? 이 하자였다는 부분을 잘 제거를 하면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다시 이 하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하자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도 낮고. 근데 이제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는 하자지만 치유가 가능한 하자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 사과에 아주 극히 일부가 상해 있으면 그 상한 것 때문에 제값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사과, 제값에 응찰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정리를 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일부 썩은 사과, 일부 상한 사과들에 설정되어 있는 하자들은 이제 주로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제 처음에 지분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차인 많은 물건, 그 다음에 인수가 많은 물건, 인수주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많은 물건들. 그 다음에 또 말소 안 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뭐처럼 그 설정되어 있는 전세 금액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임차인이 많은 물건이 어떻게 우수한 물건일까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공부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많은 물건에, 그러니까 뭐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근생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경매를 하면서 경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매 투자로 자리를 잡게 된 그 효자 종목이 바로 요놈입니다. 임차인이 많은, 어떤 임차인? 인수주의가 많이 적용된 임차인이 많은 물건의 다가구 주택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게, 이제 대표적인 깡통 물건이다 그 얘기세요. 깡통 물건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깡통 물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 내가 지금 어떤 갭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이 깡통 물건이 되었다면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그렇죠? 괴로우시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갭 투자를 하다 깡통 물건이 나온 놈을 그 임차인이 많은 물건,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임차인이 많은 물건을 활용을 해서 전세보증금 이하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거기에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 강좌니까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2번, 3번이 사실 이제 꿀단지입니다. 제가 그 어떤 경매 책에다든지 꿀단지론을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 동영상 정도를 통해서 오픈 안 해도 돼요. 오픈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세요. 누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 이렇게 그 오픈을 하면 진짜 뭐가 있구나, 진짜 야무지게 한번 파보자 해서 끝까지 한번 파보시면 정말 이 일부 썩은 사과, 일부 이렇게 상한 부분을 도려내게 되세요. 도려내게 되면 실제로 분명히 경매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매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책에 보면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폄훼하는 건 아니니까, 뭐 경매 투자로 월세 받기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의 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졌던 많은 편견들을 이 강좌를 통해서 좀 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낙찰받는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 1번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2번으로 가시게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으세요. 경매를 해서, 이제 제가 삼계탕용에서 중따구로 넘어간다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경매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의 일생을 보면, 투자 일생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1번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당연하잖아요. 그랬다가 2번을 하고 뜬금없이 3번으로 건너뛰어서 이제 무슨 꼴을 당하시냐면 호되게 한번 당하세요. 3번으로 가시면 작게는 입찰보증금 떼입니다. 그렇죠? 입찰보증금 떼이세요.
심하게는 소유권 이전이 잔금 납부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해도 나중에 소유권 그 이전 청구 무효 소송을 해서 소유권이 다시 이전 그 경매 채무자한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세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순서를 보자 그러면 밋밋한 사과에서 몇 건에서 이제 잘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금 더 하셨고 2번으로 가시면 좋은데 뜬금없이 3번으로 점프를 한번 하세요. 어떻다? 이 부분은 몽땅 썩은 사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응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매 선수 아니라 경매 선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부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등기부상에 하자가 격려되어 있는 물건에 만약에 일반 경매 투자자가 응찰을 하면 해결이 되나요? 결국 그거는 재판을 해서 가부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판인데 이 재판이라는 게 경매 투자자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신 다음에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소유권 이전 청구가 안 된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게 다시 이제 그 원상 회복되어 전 채무자한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다음에 경매 이제 2번으로 오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고수 반열이 이제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3번으로 갔을 때 치르는 출혈이 너무 크다. 그래서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번으로 그냥 뜬금없이 점프하지 마시고 그렇죠? 점프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1번에서 2번으로 그래서 일부 상환 사과의 상환 부분만 잘 도려내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기 경매 실력을 갖추시면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 그 얘기세요. 이런 데 대한 이 마인드 그 전환을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저 책을 사본 게 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집에 가면 저 책이 2권 있어요. 한 권은 사서 기념으로 제가 이제 갖고 사서 공부하면서 이제 샀던 책이고 하도 감사해서 그 이후로 추가로 한 권을 이제 소장용으로 사서 2권이 제 집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의 동영상 강좌가 아마 제가 받았던 이 강민구 기자님 쓰셨던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 박사라는 책이 저한테 주었던 어떤 뭐 영감이라든지 경매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 주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똑같은 효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제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얻어간다면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얻어간다면 저는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노력해 드리겠다 하세요. 제가 요즘 이제 동영상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잘 편안하게 이렇게 찍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가능하면 추상적인 얘기 빼고 구체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채워가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한 토탈에서 한 40강 정도만 찍으면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 세계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쭉 시간을 좀 들여서 이제 다른 분들이 동영상 경매 관련해서 동영상 찍어놓은 걸 요즘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전에 뭐 경매 관련 동영상을 찍었던 분들을 라고 뭐 저랑 뭐 비교하자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제 나름대로 특성 있는 그 내용으로 콘텐츠를 채워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쭉 비교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원고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저만의 우영달만의 색깔 있는 콘텐츠를 채워드릴 수 있다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강까지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지금이야 뭐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약속드렸던 것처럼 40강까지는 이제 경매 일반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왜냐하면 찍어볼수록 수정해야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반영하고 또 깎아내고 해서 더 알찬 컨텐츠를 제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경매 중에서도 일반적인 물건, 당연히 아시겠죠? 사과가 뭐다? 경매 물건이다 그 얘기죠. 경매 물건, 아무 이제 쟁점이 없는 밋밋한 경매 물건, 약간 하자가 딸려 있는 것, 몽땅 하자 있는 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야 선생님들 여기서 시작을 하시겠지만 이 일부 상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정도의 경매 물건에 눌러붙어 있는 하자를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의 이제 동영상하고 함께 공부를 좀 하고 고민을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